개봉에 하나 더 호텔을 만들려고 오늘 나와 있고요. 지금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내수 수요들을 계속 이제 받는 것들이 주요 미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객실이 아주 작아요. 3평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뷰는 확보를 해두는 거를 1순위로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소형주택의 정갈함을 가진 젠 스타일의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다도를 할 수 있고, 싱잉볼을 칠 수 있고, 목욕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작은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개봉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에 나왔었잖아요. 아늑 에어를 만들고 나서 개봉에 하나 더 호텔을 만들려고 오늘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서울의 거의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부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서울이라고 봐도 되고, 오늘 이제 개봉에서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호텔을 만드는지 가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개봉동은 어떤 동네예요? 주거 세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일반 상업지의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동네 상권 정도의 캐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가도 있고 오류동도 가깝지만 도보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에 약간 띄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상권이에요. 근데 이제 인근 어떤 도시들과의 접근성은 또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광명이 나오고, 절로 넘어가면 신정동이 나오고, 일로 넘어가면 부천이 나오고,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오고 가는 마지막 관문 같은 역할을 띠고 있고요. 인근에는 또 구로라는 큰 상권이 있죠. 구로에는 좀 성급이 높은 이제 호텔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호텔 공급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런 숙박 수요들이 우리 개봉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임팩트 있는 호텔을 만드는 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항아리 상권 같은 특징을 띠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숙박 수요인 대실 수요가 좀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개봉 아늑 에어를 오픈할 때도 저희가 대실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아늑 에어하는 컨셉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대실 수요들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드는 게 이번 공간 프로젝트의 포인트입니다. 외관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전부 다 외관에 있었던 금속물들을 뜯어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장 플랜으로 대부분의 외관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내수 수요들을 계속 이제 받는 것들이 주요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인즉슨 기존에 이제 워크인 손님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전통적인 시각으로 가서 건물이 층수도 높지 않고 하니까 외관에 조금 더 힘을 줘보자. 그러면 단순히 이거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벽들이 전부 다 뷰를 막고 있었어요. 창문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이제 새로운 호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뷰가 막히는 이런 제한사항들을 전부 다 걷어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의 소형주택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수요의 패턴들도 대신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진입할 때 지금 같으면 도로변에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입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벽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는 게 외관 플랜에서 저희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벽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들어올 때부터 어떤 와우 포인트가 있을까요? 벽 안에는 저희가 이동 동선 간의 조경이 같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미니 정원을 그렇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할 거고요. 예쁜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설명 이제 마치고 안에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로비입니다. 전형적인 1층의 객실을 보유한 연면적이 아주 작은 모텔의 레이아웃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이제 프론트 데스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번에 이 프론트 데스크를 없앨 거예요. 이 프론트 데스크는 4층 꼭대기로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키오스크와 함께 이 안에는 깔끔한 라운지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이 호텔에 들어왔을 때 생경함을 주면서도 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깔끔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바꿀 거고요. 1층에 객실이 있다는 거는 1층에 객실에 머물러야 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차단하는 연출을 좀 해줄 거라서 1층에 객실에 입실할 때도 약간 재미 요소를 느끼면서 입실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그럼 모든 고객들은 키오스크로 무인 입실을 하게 될 거고,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4층에 있는 직원이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원격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태를 키오스크가 담당을 해줄 겁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보니까 네. 바닥이 왜 다 지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배관 전부 다 엑셀관을 신설할 거예요. 기존에는 엑셀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안 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여기는 작지만 건물 연식이 오래됐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리모델링을 할 때 냉온수 배관과 난방 배관을 전부 다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정의를 하고 공사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배관이 지나가는 위치가 지금 전부 다 까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님, 여기도 네. 객실을 보니까 객실이 되게 좁네요.
여기는 객실이 아주 작아요. 3평짜리예요. 3평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샤시는 저희가 크게 통창으로 바꿨죠. 여기가 원래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좁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뷰는 확보를 해두는 거를 1순위로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소형주택의 정갈함을 가진 젠 스타일의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다미 플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객실이 전부 다 다다미를 밟을 수 있고, 침대가 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쫙 이제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데스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가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아주 알차게 이렇게 공간들의 가구 플랜과 침대 위치와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객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작은 공간이니까 여기는 숙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싱잉볼도 좀 치는 공간이 될 거고, 차도 한 잔 마시는 게 어울리는 그런 공간처럼 만들어서 그런 감성을 좀 만들어주는 게 이번 호텔에서 작은 객실이지만 우리가 선택받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코어 플랜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객실은 조금 더 큰 객실입니다. 이번 호텔은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객실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하루의 온전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컨텐츠들을 좀 더 여기는 믹스를 해서 넣어놓을 거예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다도를 할 수 있고, 싱잉볼을 칠 수 있고, 목욕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형주택인데 조정욕조가 멋있게 있는 작은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도 집 같은 편안함을 모텔에 심었기 때문에 좀 그 브랜드가 잘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어떤 주택가에 있는 하나의 집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게 이번 브랜드 컨셉에서의 되게 중요한 감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이름은 뭘로 지어지나요? 여기는 휴소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거예요. 휴식의 휴하고 정말 본질만 남기다라는 개념의 어떤 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휴식에 집중하는 이제 브랜드의 성격을 띠고 있고, 건물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라는 개념이 이 작은 개념이랑도 조금 더 연상이 되게끔 붙어가지고 이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빼고는 다 날릴 겁니다, 이 호텔은. 그래서 오히려 더 다 날렸는데 정갈한 맛이 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포인트인 호텔이 될 거예요. 아늑 안에 있는 휴소인 거네요? 휴소 바이 아늑이에요, 풀네임은. 아늑 키워드로 온라인에 검색했을 때도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바이 아늑을 또 붙여드릴 겁니다. 지금 고가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수록 뷰는 좋아져요. 작은 도시에 있는 풍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소음이 또 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샤시도 좋은 걸로 할 거지만 저희가 갤러리 도어도 저희가 간살 도어로 이제 만들어 갖고 별도로 둘 거예요. 그럼 그 또한 디자인이 돼가지고 문을 닫아놨을 때도 사진 찍었을 때는 이 호텔의 어떤 정갈한 그런 일본식 주택 분위기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플랜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옥상으로 삥 둘러와서 객실로 쓰기는 되게 애매한 공간인 거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직원 숙소가 되는 겁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이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바꾸게 되면 직원의 복지에도 더 좋고요. 지속 가능하게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공간 플랜이 사전에 기획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이제 상권 입지가 좋은 데서만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업을 생각하죠.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에 맞게끔 시설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만들어서 드려요. 제가 이제 천안의 서부역에 정말 그 낡은 모텔들이 즐비해 있는데 객단가 막 3만 원짜리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상권들에서 객실을 통합해보자 라고 했었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34객실을 25객실로 통합하니까 8천만 원 가까이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수요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고, 수요가 많이 빠졌으면은 반경에서 우리가 끌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수요는 있나? 그럼 그 수요들을 데리고 오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마다 로직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성공했을 때 리턴도 높은 거라서 그거에 맞게끔 제가 제안을 좀 드려요. 몇 번 그게 성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공식이 있고, 또 새로운 상권 만나면은 정말 이거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현장도 있어요. 최소화해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현장이냐 아니냐를 또 보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두고, 이 사업에 어떤 예산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 매출을 끌어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냐 없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라는 방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으면 입지가 안 좋은 대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봉의 작은 모텔이 또 어떻게 재탄생을 할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호텔들하고 기획 방식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상권의 상황이나 그다음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는 어떤 약점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미션을 달성하려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지를 정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었던 기획 관점에서 좀 달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떻게 호텔을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렸고요. 일본의 소형주택 같이 어떻게 이제 녹여질지를 한 3개월 있다가 애프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현장에서 호텔들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